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부터 전기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기 분야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필요한 전기 이론을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기란 뭔지, 전기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 저항 요거에 대해서 우선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는 전하의 운동 에너지다. 뭐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해요. 그럼 이 전하는 뭐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쪼개고 하면 분자가 돼요. 이 분자를 쪼개고 하면 또 원자가 됩니다. 이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이렇게 전자가 도는데 이 핵 안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요. 이 핵을 또 쪼개면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전기에서는 여기 원자 여기까지만 다뤄요. 이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 핵 주위로 전자가 돈다. 그리고 이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전하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럼 이 전하는 뭐냐? 그 원자 안에 이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이 양성자가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전자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에서 이 전자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이게 들어올 경우 요거는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핵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전자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 이 네 가지가 전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한 개일 경우에 1족이라 그러고 두 개일 경우에 2족, 세 개일 경우에 3족, 1가, 2가, 3가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궤도는 보시다시피 뭐 하나로 돌 수도 있고 궤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옥텟 규칙은 뭐냐? 이 원자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 이 원자는 이 최외곽 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최외곽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는 규칙이에요. 최외곽 전자가 보통 8개 있는 경우가 부도체가 많고 1가족은 보통 도체가 많고 그리고 4가는 반도체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기는 전하의 운동 에너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원자를 보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빙글빙글 돌고 있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전기가 되려면 이 자유전자가 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유전자가 이 궤도에서 탈출을 하려면 외부에서 어떤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야 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외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애가 이 전압인 거예요. 전압. 이 전압이 자유전자를 궤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석도 이 자유전자를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요인도 있는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게 물이에요. 물에 비유를 하는 이유는 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물의 비유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통 안에 똑같은 높이의 물이 있을 때 여기 중간에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파이프를 연결을 했다고 치면 이쪽과 이쪽에 물의 이동은 없죠. 왜 그러냐? 얘와 얘의 물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물의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이동하려고 하면 얘를 높이면 되겠죠. 이렇게 높이면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언제까지 가느냐? 이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가겠죠.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얘와 여기에 이 수위차 때문에 물이 이리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위차를 전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전위차라 그래요. 전위차. 전기에서는 이거를 전위차라고 부르고 이거를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요거를 전기에서는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프 안에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생겨서
물이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는 애들, 요거를 전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저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항. 수위차를 전이차 전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파이프로 물이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그러고, 파이프 내에 어떤 불순물들이 이렇게 껴 있어서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결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은 전이차 또는 전기의 압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터리에서 전압이 12V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플러스 전압이 12V라는 거고, 마이너스는 0V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이차가 12V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휴대폰 배터리도 플러스가 3.7V, 마이너스는 0V인 거예요. 플러스가 12V, 마이너스가 0V,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이차가 12V라는 거, 요거를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처음 그림에서 이 파이프에 물이 흘러가는 게 전류라고 했잖아요. 이 전류는 단위 시간당 초당이에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의 총량을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1A는 1초 동안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한 전류의 세기. 여기서 1쿨롬은 뭐냐? 전하랑 Q는 단위는 C고 쿨롬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1쿨롬은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하가 이동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낸 쪽은 부족해지는 거고 받은 쪽은 과해지는 거죠. 1쿨롬의 전하의 개수가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1쿨롬은 1A의 전류가 1초 동안 이동했을 때 움직인 전하의 양. 여기서 그 1초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구리선에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요 단면, 요 단면 기준이에요. 똑딱 하는 순간에 이 똑딱 할 때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전자가 이동을 한 거죠. 똑딱 하는 순간에 이만큼의 전자가 이동을 한 거예요. 요게 1쿨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1A는 1초 동안 이 1쿨롬의 전하가 이동한 전류의 세기를 암페어로 나타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2A다. 그러면은 1초 동안 2쿨롬의 전하가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저항은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전류라고 했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는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구리선 안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원자들이 방해를 한다고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막 부딪힌다고요. 이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단위는 오음을 쓰는데, 이 1오음은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 요게 1오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오음의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오음의 법칙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기는 전하의 운동 에너지다. 이 전하는 양성자, 전자,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전압은 전이차로 이 전하를 이동을 시키고,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의 총량을 전류라고 한다. 단위 시간당은 1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